블록체인 비즈니스 전문 방송 불세. 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마케팅 전문 홍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토큰 이코노미 아키텍트 경협 박사 이유입니다. 네, 박사님. 불세. 진화 시리즈. 네, 진화 시리즈 네트워크의 진화 1, 2탄과 유저의 진화 1탄 하나 했고 지금 3개를 찍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마지막으로 오늘 에브리피디아로 한번. 에브리피디아. 네, 위키피디아는 들어봤는데 에브리피디아는 비슷한 누군가요? 겁니다. 비슷한 건가요? 네,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리피디아. 네. 어제 저희가 테스에서 발표한 자료 중심입니다. 우리 그 비즈아트 대표 김영준 대표님께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artblock.io를 준비하고 계신 김영준 대표님, 응원하면서 에브리피디아. 에브리피디아. 근데 스치가 뭐가 다른가? 도발적 주제가 그렇죠. 위키피디아 온 블록체인. 위키피디아 온 블록체인. 요 말은 딱 와닿네요. 바로 정의가 잘 되어 있죠. 위키피디아 온 블록체인. 그래서 위키피디아를 얘기를 할 때 저희가 사실은 제일 많이 인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위키피디아에 정보도 많이 없고 그리고 되게 정제된 정보고 사실 위키피디아가 중앙화된 어떤 인터넷 시도하던 그 백과사전 되게 돈도 투자 많이 받은 그런 서비스가 있었어요. 그 시기에. 그런데 탈중앙화를 하면서 기부 방식으로 위키피디아가 완전히 이겼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제 탈중앙화 정신을 가진 위키피디아가 그 중앙화된 어떤 백과사전의 한계를 뛰어넘고 완벽하게 이겼어요. 근데 아직 이게 위키피디아가 블록체인 기반도 아니고 글쓴 자에게 명예는 주되 실질적인 경제적인 보상을 주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백과사전을 좀 더 그 블록체인 위에서 보상을 주면서 하면 어떨까? 더군다나 위키피디아의 뭐 뒤에서도 살짝 언급하겠지만 여러 가지 한계가 있거든요. 있는 부분들이 또 있죠. 왜냐면 뭐 백인 위주의 컨텐츠라든지 그리고 뭐 최근에 유명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언급보다는 예전 사람들에 대한 언급이 많고 시의성 이런 문제도 있고 떨어지고 그런 걸 한번 여기 보시면 디 온라인 엔사이클 발음이 어려워. 하여튼 엔사이클로 리인벤티드 포 더 모던 에이지. 딱 그 시대에 맞는 재창조된 온라인의 백과사전이라는 것을 표방하면서 그 에브리피디아가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처음 나왔을 때부터 블록체인 기반은 아니었고요. 2014년부터 백과사전을 만들겠다는 철학으로 데이터를 엄청나게 많이 모았어요. 정보나 컨텐츠를 많이 모아가지고 600만 건 정도 이제 모은 다음에 이걸 가지고 블록체인 위에 올려서 좀 탈중앙화를 실현하겠다라고 한 건데 어느 플랫폼에 올릴까 하다가 얘네들이 이오스에서 조성한 VC로부터 3천만 불을 투자받았어요. 3천만 불을요? 와, 대단하네요. 그 중앙화된 VC로부터 투자를 받으면서 그 돈 가지고 이오스 플랫폼에 올리면서 자기는 돈은 다 받았잖아요. 자금 조달을 했으니까 에어드랍 형태로 기존에 포인트 쌓으면서 그 컨텐츠를 기여한 사람들 중심으로 그리고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에어드랍 형식으로 코인을 만들어서 나눠주기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참 이 모델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식과 정보를 쌓는 백과사전류의 서비스랑 어떻게 보면 철학적으로 비즈니스적으로 굉장히 잘 맞는 모습인 거죠. 그렇죠. 전 자금 조달 방식에서 일단 뭐 이오스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오스 VC에서 투자를 했겠지만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 조달한 게 아니라 그냥 전문 투자자부터 조달을 하고 혜택은 일반 대중에게 무료로 나눠주겠다라는 이 컨셉 자체는 상당히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탈중앙화 스토리지 왜 탈중앙을 했느냐, 위키피디아는 국가별로 제한이 걸린 국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 위키피디아라는 주소를 통해서 접근이 되거든요. 이거는 탈중앙화되어 있어서 주소는 어디다 갖다 붙여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왜냐면 DB 연결만 시켜주면 되거든요. 블록체인 상에 올라가. 그래서 뭐 모든 국가에 적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토큰 이코노미 모델을 적용해서 기여에 따른 보상을 보상을 주겠다. 그리고 뭐 소셜 기능에서 실명 인증. 어차피 코인을 받고 그러려고 그러면 KYC 절차 다 거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일단 실명 인증되고 검증됐고 좀 더 시적정성 콘텐츠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여기에 위키피디아에 대한 이제 비판적인 시각이 좀 들어갔습니다. 위키 편집자들은 역사에 대한
현황제 시각을 가지고 정보에 비해 적은 편집자 수. 네. 예, 편집자 수가 일단 기본적으로 네. 적다. 예. 그러니까 한 달에 5번 구글에 검색되는 1800년대 한의사 정보는 있지만 한 달에 수십만 개의 검색을 받는 블로그, SNS 타입은 위키 없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 정보는 위키 거죠. 없어.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거죠. 네. 우리도 구글에서 검색은 그렇죠. 좀 되잖아요. 네. 구글에 잡박인가? 네. 아니 이오스 스캔하면 제일 먼저 동영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아,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런 요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위키피디아가 굉장히 정제되어 있고 나름대로의 합의를 걸쳐서 마치 블록체인 생태계가 그냥 위키피디아엔 미리 와 있었던 것처럼. 그렇죠. 그다음에 미리 와 있었죠. 거기 사실 도네이션이잖아요. 다 네, 기부자들이잖아요. 근데 그 기부가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에서 얘기하는 기부랑 약간 차이가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외로 이게 백인 중심적인 그렇죠. 요소들이 있고, 그다음 위키피디아도 결국은 위키피디아만의 언어와 위키피디아의 나름대로의 이 거버넌스라고 그래야겠죠. 조직 체계를 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그 에디터 역할을 하는 분들의 파워가 되게 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화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저런 블로그 이런 사람들은 안 나오는 데다가 또 별로 나오지 않아도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 대해서 어필을 하면 그냥 또 올려주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문제들이 이미 발생한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많이 중간에 또 저기 위키에 올려야지 구글 검색이 잘 되니까, 그렇죠. 중간에 브로커들도 생겨가지고, 그러니까요. 야, 우리가 위키에 이런 식으로 그 해줄게. 컨텐츠 스타일로 써야지 위키에 저기 등록이 되니까 우리가 써줄 테니까 돈 내. 이런 사람들도 생기고. 돈을 내면 우리가 더 그래서 잘 나오게 해줄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 폐해도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여성이나 젊은 층에 네. 대한 어떤 가장 시의성 네. 있는 어떤 컨텐츠라든지 네. 다른 어떤 네. 요소들에 대해서 네. 뭐 윤리적이라든지 뭐 네. 여러 가지 요소에 대해서 뭐 좀 이슈들이 부족한 발생하고 부분들이 있고요. 있어서 그렇다는 거고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만든 토큰이 IQ 토큰입니다. 네. 에브리피디아 검색해보면 이제 저기 업비트에서도 나오고요. 네. IQ 토큰이 IQ. 예. IQ. 이름 잘 정했어요. 예, 매일 정해진 야만큼 매일 발행되고 에디터의 기호에 따라 보상이 네. 되고요. 문서를 작성한 에디터는 소량의 IQ를 담보로 내야 되고요. 약간 스테이킹 개념이 있고, 그리고 그 발의된 컨텐츠에 대해서 큐레이터들이 토큰을 내서 투표를 하게 됩니다. 네. 투표를 할 경우에는 21일 동안 락업이 되고, 그렇죠. 약간 이오스의 스테이킹 개념들이 네.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컨셉들을 많이 가지고 와서 많이 가져왔죠. 하는 느낌이죠. 네. 그래서 만약에 기각이 되면은 토큰은 완전히 몰수가 되고, 그 다음에 불승인되거나, 그 다음에 찬성되거나, 네. 그러면 이제 그 스테이킹 된 게 반환이 되고, 네. 그런, 그리고 대부분이 찬성했다든지, 그러면은 이제 득표 비례에 대해서 보상도 주어지는 그렇죠.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보팅을 하기 위해서는 IQ 토큰을 스팀 파워처럼 그렇죠. 변환을 해야 돼요. 네. 그리고 20일 락업이 지나면 자동으로 풀리게끔 풀리게끔 약간 돼 스팀을 좀 개선시켰다고 볼 수 있죠. 스팀은 단계적으로 풀리다 보니까. 예. 그리고 반대표가 나온 거에 비례해 가지고 락업이 되기도 하고요. 보팅 위임도 되고,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면 난 이 주제의 전문가야 하면서 그 주제에 대해서만 스테이킹을 하게 되면 좀 더 보팅의 가중치도 주게 하고. 그렇지만 여기 보시면 스팀에서 나타난 고래에 의한 컨텐츠 왜곡은 여전히 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갖고 있는 코인 양에 따라 가지고 득표 수가 정해지다 보니까 고래 문제는 예, 여전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예. 근데 여기에서 또 재밌는 컨셉 자체가 뭐냐면, 네. 컨텐츠를 작성하기 위해서 코인을 스테이킹하거나 이런 네. 것들은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데, 유저들 간에 IQ 토큰 송금하거나 그러면 가스비를 뜯어요. 가스비를 뜯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여기 보시면 소각 또는 개발 자금으로 씁니다. 네. 야, 요런 거는 좀 현명한 그렇죠. 아이디어를 낸 거죠. 예. 방식이 아닌가. 네. 그러니까 새롭게 발급하는 토큰에 인플레이션이 있으면 이렇게 전송되는 가스비에 대해서는 소각함으로써 인플레이션율이 그렇게 증가하지 않고, 그렇죠. 유지될 수 있도록 약간 일정하게 고정돼서 갈 수 있도록 만들지 않았나. 예, 그래서 컨텐츠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지고 좀 약간은 초기에는 폐쇄적으로 운영합니다. 일단 텔레그램 방에 인비테이션 받아서 들어가게 되면 거기 사람들에게 각각 컨택을 해 가지고 너네가
어떤 할수 글을 있는, 올릴지 네. 글을 하나 써가지고 보내봐. 네. 지령을 먼저 받아서 미션을 수행해야만. 그러니까 네. 그래서 컨텐츠를 보내면 일단 에디터로 등록이 될 수 있도록 하면서 컨텐츠 그 질 관리를 현재 하고 있는 물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물 관리를 네, 하고 네, 있다는 네. 단계다. 네. 이런 걸 또 현명하지 않나. 네.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편의성도 있고 네. 뭐 저기 그 여러 가지 새로운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네. 근데 여전히 고래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하지 못했고요. 뭐 이 총평을 이렇게 보면 블록체인 얹기 전부터 미리 서비스를 거의 600만 페이지가 나올 수 있도록 네. 만들어 놓은 거는 네. 잘 기본 시드 해왔고요. 네, 정보를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 기반에서 외부로부터 자금 조달을 해가지고 그렇죠. 뭐 그러니까 선의의 초창기 투자자들 이런 거에 어떤 원래 이제 ICO를 하다 보면 고래 이거 시드 프리 뭐 이렇게 그렇죠. 가면서 뭐 저기 보너스율 뭐 디스카운트율이 다른 엄청나게 네, 많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도 갈등이 시작되고 시드 단계 들어오는 애들이 ICO 하자마자 뭐 저기 팔아버려서 문제가 수급의 문제가 되고 네. 자기네들은 돈 벌고 이런 게 많은데 그런 문제에 소질 없고 순수하게 시장에서 구매해서 들어온 친구들에게는 예 일단 뭐 이 컨텐츠를 만들려고 하는 친구들은 에어드롭을 나눠주고 그렇죠. 시장에서 그 구매 들어와가지고 네. 거래가 이루어지게끔 만드는 ICO 방식은 상당히 좀 현명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가능성에 대한 일부를 보여준 건 사실인 것 같고요. 다만 아까 딱 결국 이 백과사전이나 어떤 정보를 정리한다는 거는 어떻게 우리가 뭐랄까 공정성을 유지할 것이냐 그리고 도대체 공정성이나 중립성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에 대한 합의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뭐 그 아까 고래 방식이 됐든 아니면은 아까 그 원래 했었던 위키피디아 하는 것처럼 그 에디터나 이런 사람들에게 파워를 주는 방식이 됐든 어느 방식이나 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의 문제인데 그 저는 뭐 해결까지는 모르겠지만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이런 서비스를 만든다고 하면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좀 더 여러 가지 조건들을 훨씬 더 합리적이고 투명한 조건으로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저런 서비스 이런 서비스가 나와서 진짜 실제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블록체인 생태계가 커지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